황석영 작가가 문조털레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알고 있다고, 문조털레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그거는 전 자멸의 길로 갈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대통령님도 아마 지난 1년 동안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또 어떤 정치 철학의 공통점이 많은데, 일단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이 하늘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통령하고 저하고 정치 철학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의 이제 국민주권 민주주의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정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집단지성은 옳다. 이게 이제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인식론적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찌 보면은 무지랭이 같고, 어찌 보면은 참 개, 돼지 같고,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스피커들한테 휘둘리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처음에는 속을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속을 수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집단지성이 결국은 정답을 찾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면은 언제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정치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답이 간단해요.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야. 이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하고 이제 철학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다 비슷한데 하나 다른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명제, 집단지성에 대한 명제에 동의를 합니다. 집단지성은 언제나 정답을 찾아간다, 라는 명제에 동의를 하는데, 하나 더 붙여요, 저는 거기다가. 집단지성은 언제나 정답을 찾아가지만 정답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걸 저는 덧붙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 이거는 정치인들과 미디어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이 미디어 시장이 왜곡돼 있는 상황에서는 집단지성이 정답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조털레유라는 이 단어가 지금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우리 황석영 선생님, 한국 리얼리즘의 거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황석영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문조털레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알고 있다고, 문조털레유. 근데 문조털레유라는 이 단어를 제가 사용하기 시작한 건 작년 6월이에요. 1년 전에 사용을 했어. 1년 동안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6개월 동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문조털레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문조털레유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한 건 합당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한 거야. 문조털레유를 우리 국민들이 알기 전부터 문조털레유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합당 사태라는 어떤 계기를 거치면서 그게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조털레유가 쫙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아주 일반 명사가 돼버렸잖아요, 문조털레유가. 진짜 초등학생도 알 정도의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 언어가 됐어. 문조털레유라는 어떤 현상을 우리 집단지성이 이해하는데 걸린 시간이 1년인 거예요. 문조털레유를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걸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정답을 찾아오긴 했죠, 그죠? 작년 8월에 당대표 선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문조털레유의 실체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정청래를 무려 66%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정청래를 당대표로 선택을 했어. 어찌 보면 집단지성이 오판을 한 거죠. 오판을 했지만, 자,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정답으로 온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긴 하지만은 결국은 정답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 정답을 찾는 시간을 좁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만약에 1년이 걸려가지고 지금이라도 정답을 찾았으니 다행인데, 정답을 찾는 시간이 2년이 걸린다라면, 2년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정청래가 또 연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나중에 가서 정답을 찾아도 그 찾은 정답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집단지성은 언제나 정답을 찾아가지만 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단지성이 정답을 찾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는 촉매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촉매제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대통령님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국민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AI도 그러잖아요.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AI가 기능이 되는 거지. AI가 학습할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AI가 기능을 해요? AI와 마찬가지로 집단지성도 학습 자료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야,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 누구냐? 정치인인 거예요. 대통령이고 총리고 국회의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집단지성이라는 AI에게, 대한민국 유권자라는 AI에게 데이터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을 빨리 하게 되면은 정답을 찾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속도를 높이게 되면은, 자, 정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소모적인 어떤 논란들, 소모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게 최소화되는 겁니다.
뭐 정치인들이 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미디어가 이제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죠. 그런데 미디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챗GPT한테 가짜 뉴스를 계속 입력을 해봐요. 챗GPT한테 가짜 뉴스를 계속 입력을 해봐. 그러면 챗GPT가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뉴스를 인터넷 세계에서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AI가 이런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그릇된 정보가 집단지성이라는 AI에 입력이 돼버리면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 때문에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게 돼 있는 거지. 왜곡된 선택,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잘 보세요. 대형 유튜버들, 뭐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민주당의 이 대형 유튜버들이 한 짓이 뭡니까?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입력을 한 거잖아요. 가짜 정보를 계속 입력을 했잖아. 집단지성에. 이래버리니까 왜곡된 정치적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 예컨대 대표적인 왜곡된 정보가 그거예요. 정청래가 친명이다. 이거 한마디로 이 왜곡 정보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치적 오판을 하게 돼서 1년 집권 초기에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휘청거리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집단지성이 빠르게 정답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이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해서 방치를 해두면 안 됩니다. 이거 대통령님도 저는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계속 정보를 줘야 돼요. 집단지성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짜 뉴스를 계속 대통령께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들도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제대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전에는 뭡니까 털티브들이 뉴미디어 시장을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정보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무너졌어요. 그죠? 털레반의 미디어 독점이, 유튜브 독점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미디어 시장의 이제 불균형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이걸 이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집단지성을 저는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대통령님이 옳은 철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AI에게도 데이터를 입력을 정확히 해줘야 AI가 순기능을 하는 것처럼 집단지성체도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함으로써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의 종사자들도 그렇고 이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런 경험을 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털레반들이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너무나 깨닫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제 매일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이 유권자들이 모두 현명한 건 아니다라는 걸 매일 경험을 하죠. 근데 대통령께서 이 털레반들은 이게 정신이 온전치 못하구나. 이거를 지금 이제는 좀 깨달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니까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을 가리키듯이 대통령께서 정보를 주셔야 돼요.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에게. 이거 뭐 돌려서 말하고 애매하게 말하고 이러시면 못 알아들어. 돌려서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명확하고 분명한 시그널을 주셔야 된다. 대통령께서. 무슨 뭐 당무 개입 논란도 있는데 아이고 당무 개입은 그거를 뭐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뭐 당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게 당무 개입이 되는 거지.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게 당무 개입이 될 수는 없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당대표 선거 이번에도 패배를 하면은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가시면 안 된다.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대통령님 입만 보고 있는 상황에 다른 사람 말을 안 믿어. 상당히 어찌 보면 대통령에 대한 뭐 신뢰가 높은 거여서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통령님 말씀 외에는 아무 말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를 안 하면은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아주 미칠 노릇이겠는가 이게 지금.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께서 직접 풀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뭐 최근에 지방선거 이후에 대통령님의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 때는 제가 볼 때는 애매하게 안 갈 겁니다. 절대로. 확실하게 갈 거예요. 우리 당원들에게 집단지성이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자꾸 인풋을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를 자꾸 넣어주셔야 돼. 뭐 저렇게 페이스북에 글도 좋고 기자 간담회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실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답답한 사람들이어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시면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이제 털레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털레반 애들은
그냥 문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30%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그냥 문재인이 좋은 거야. 그걸 뭐 어떡하라고. 문재인이 좋고 그냥 김어준이 좋은 거예요. 그냥 친명인 척 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그냥 친명인 척 하고 있는 거지. 쟤네들은 그냥 나는 문재인이 좋고 나는 그냥 조국이 좋고 나는 김어준이 좋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뭐 말립니까? 그리고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건 아니야. 내가 김어준이 좋다는데 그걸 뭘 왜? 어쩌라고? 아 김어준이 좋아서 김어준 보겠다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문재인 좋은 사람도 있겠지. 그 문재인 좋아하라 이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팔아가지고 문재인 밥그릇을 챙겨주려고 친문 세력들 밥그릇 챙겨주려고 하지 말고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재인 만세, 조국 만세, 김어준 만세 하라는 거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이 사람들은 그냥 좋은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그 좋은데 뭐 이유가 있어?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죠? 아, 나는 그냥 좋아. 그걸 좋은 사람은 어떻게 왜 설득을 하냐고. 그냥 계속 좋아하게 놔두면 되지.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나머지 70%, 이분들은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적인, 두뇌 기능이, 가능하신 분들은 잘 설득을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보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만 잘 제공이 되면은 대부분의 유권자들, 민주당 당원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있는 게 아까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정보가 왜곡돼 있는 게 문제잖아요. 이른바 대형 유튜버들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나 아무리 집단지성이라고 해도.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주면은 그 가짜 뉴스가 구축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